백악관의 불빛이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긴박한 순간, 오직 한 사람의 결단에 국가의 명운과 수많은 생명줄이 달려있는 절체절명의 군사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쉴 새 없이 정보를 쏟아내고 거대한 작전 지도 위로 붉은 선들이 팽팽한 긴장감을 더하는 그곳, 최고 통수권자의 고독한 시선 아래 모든 것이 집중되는 엄중한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충격적인 요구가 전 국민의 목소리로 터져나왔다면 어떨까요? 작전을 지휘하는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 직접 최전선으로 향해야 한다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된 요구 말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복잡한 실타래가 얽혀있는 상황이죠. 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의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한데 뒤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러한 극한의 딜레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한 가족의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공적인 책임과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지점을 파고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권력의 무게와 인간적인 번민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미국의 군사지휘 체계와 그 정점에 선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미국 대통령은 단순히 행정부의 수반을 넘어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상상 이상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 지휘봉의 무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하죠. 전쟁을 선포하고 수십만 명의 병력을 움직이며 핵무기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일까지 이 모든 중대한 판단이 대통령의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백악관의 지하 벙커나 상황실에서는 쉴 새 없이 전 세계 각지에서 올라오는 기밀 정보들이 브리핑되고 대통령은 그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복잡한 군사작전은 단순히 명령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펜타곤의 군 수뇌부 회의를 거쳐 수많은 전략가와 분석가들이 몇 날 며칠을 밤샘하며 기획하고 또 기획합니다. 정보 분석 화면에는 적의 동태가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첨단 군사 장비들은 언제든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최종 승인권자가 바로 대통령인 것이죠.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선 대통령은 홀로 그 모든 결정의 결과와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족의 안위나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만을 생각하며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최고 통수권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엄숙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굳은 표정은 때로는 수많은 이들의 운명을 짊어진 자의 고독한 위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엄숙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굳은 표정은 때로는 수많은 이들의 운명을 짊어진 자의 고독한 위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국가의 안위가 달린 중대한 작전을 지휘하는 최고 통수권자에게 또 다른 강력한 압박이 들이닥친다면 어떨까요? 상상하기 힘든 이 상황은 바로 대중의 거센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대통령의 아들도 전선으로 보내라 는 외침이 그것이죠. 전쟁이라는 비극 앞에서 국민들은 때때로 지도자에게 더 큰 희생과 솔선수범을 요구하곤 합니다. 특히 지도층 자녀들의 병역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죠. 과거에도 사회 고위층 자녀들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은 공분을 사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만약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 아직 전선에 나가지 않았다면 대중은 공정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우리 아들만 전쟁터에 가야 하는가? 지도자의 아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겠죠. 시위 현장에서는 대통령 아들도 군대 가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들이 물결을 이루고 언론은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내며 여론을 들끓게 할 겁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라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펼쳐질 테고요.
과거 지도층 자녀들의 병역 관련 뉴스 자료들이 다시 소환되고 여론조사 그래프는 대통령 아들의 참전 여부에 따라 지지율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단순한 여론을 넘어 국가 최고 지도자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을 넘어 국가 전체의 단합과 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은 지도자가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나누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는 전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국민적 단합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이 아들을 전선으로 보낸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함께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단순히 여론에 따르는 것 이상의 복잡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고 통수권자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 그 치열한 전선으로 가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한다면 그의 결정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질까요? 개인적인 부성애와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냉철한 판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윤리적 갈등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낄 테지만 동시에 국가의 안보를 위해 사적인 감정을 배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에 짓눌리겠죠. 고독하게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대통령의 뒷모습은 그 모든 번민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책상 위에는 군사보고서가 가득 쌓여 있고 그 옆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대비되는 이미지는 대통령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집무실 창문은 잠 못 이루는 지도자의 고뇌를 암시하고 측근들은 조심스러운 대화 속에서 대통령의 복잡한 심경을 읽어내려 애쓸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작전의 미묘한 방향성 혹은 대외적 메시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만약 아들이 전선에 있다면 대통령은 혹시라도 아들이 위험에 처할까 하는 마음에 작전 계획을 수정하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공격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사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 위험이 다분하죠. 역사 속에는 지도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감정이 공적인 결정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친 유사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한 지도자가 사랑하는 이를 잃은 후 특정 정책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거나 가족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외교적 결정을 유보했던 기록들이 그것이죠. 비록 직접적으로 전쟁터에 아들을 보내는 상황은 아니었을지라도 개인적인 고뇌가 공적인 영역에 그림자를 드리웠던 순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과연 부성애라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적 감정 앞에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냉철한 이성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 알게 모르게 그의 판단에 스며들어 작전의 방향을 미묘하게 틀어버릴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지도자의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 한 국가의 운명과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 확장됩니다. 이렇듯 최고 지도자의 자리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고뇌와 공적인 책임 사이에서 줄타기를 요구하는 참으로 고독하고 무거운 자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무거운 상황 속에서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는 과연 어떤 고뇌에 휩싸이게 될까요? 개인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자식에 대한 사랑, 그 부성애라는 원초적인 감정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냉철한 이성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집무실,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도 아마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번민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을 테죠.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병력 배치도와 작전 보고서가 놓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쩌면 사랑하는 아들의 해맑은 미소가 담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극명하게 대비되며 한 인간으로서의 대통령을 더욱 깊은 딜레마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야 한다는 대중의 요구가 거세질수록 대통령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윤리적 질문들이 솟아날 겁니다. 다른 이의 자식들을 전장에 보내면서
정작 자신의 아들은 안전한 곳에 두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일까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고위층의 도덕적 의무라는 사회적 기대치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더욱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를 겨눌 테니까요.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번민으로 그치지 않고 국가의 중대한 군사작전 방향에 미묘하지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특정 전선에 아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면 대통령은 혹시라도 그 지역에 대한 공격 계획을 무의식적으로 주저하거나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한 안전 조치를 요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자신의 공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오히려 더 위험한 결정을 내리려는 역설적인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은 순수한 군사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작전의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을 저해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메시지나 전술적 움직임에도 미묘한 왜곡을 가져와 동맹국과의 신뢰 문제로까지 번질 수도 있는 일이죠. 역사 속에는 지도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감정이 공적인 결정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던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한 국가의 재정 위기 속에서 지도자의 가족이 특정 산업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흔들리거나 지도자 개인의 건강 문제가 중요한 외교 회담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의 학업이나 커리어와 관련된 대중의 비판이 지도자의 공적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특정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경우도 있었죠. 비록 직접적으로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상황은 아니었을지라도 지도자의 인간적인 고뇌나 사적인 환경이 공적인 영역에 그림자를 드리웠던 순간들은 분명히 존재했던 겁니다. 이렇듯 최고 지도자의 자리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고뇌와 공적인 책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요구하는 참으로 고독하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뛰어난 능력만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윤리적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한 국가의 운명과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 앞에서 지도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지도자의 무게가 단순히 권력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이처럼 개인의 가장 깊은 감정과 국가의 최고 의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죠. 마치 잔잔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까지 파문을 일으키듯 한 사람의 내면 깊은 고뇌가 국가의 운명에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최고 통수권자가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 바로 그 위험천만한 전선으로 향해야 한다는 대중의 압박에 직면한다면 과연 그의 판단은 온전히 냉철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번민을 안겨줄 겁니다. 개인으로서의 부성애, 즉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과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수많은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 사이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윤리적 갈등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일 겁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집무실에서 군사보고서와 함께 노인 가족사진을 응시하는 지도자의 뒷모습은 어쩌면 그 어떤 전쟁터보다도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요?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는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미묘한 흔들림은 작전의 세부 지침을 바꾸는 것을 넘어 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적 판단에까지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대의 배치나 공격 시점에 대한 결정이 무의식 중에 아들의 안전을 고려한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는 일이죠. 혹은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메시지나 전술적 움직임에도 미묘한 왜곡을 가져와 동맹국과의 신뢰 문제로까지 번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투명한 거울에 작은 얼룩이 묻으면 전체 풍경이 흐려지듯 지도자의 개인적인 갈등은 국가 전체의 방향성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는 지도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감정이 공적인 결정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던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상황은 아니었을지라도 한 국가의 재정 위기 속에서 지도자의 가족이
특정 산업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흔들리거나 지도자 개인의 건강 문제가 중요한 외교 회담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의 학업이나 커리어와 관련된 대중의 비판이 지도자의 공적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특정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경우도 있었죠. 이처럼 지도자의 인간적인 고뇌나 사적인 환경이 공적인 영역에 그림자를 드리웠던 순간들은 분명히 존재했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개인의 가장 깊은 감정인 부성애와 국가의 최고 의무인 군사작전 지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지도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 국가의 전략적 판단과 대중의 신뢰에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도자의 무게는 단순히 권력이 아님을, 그리고 그 권력 뒤에는 상상하기 힘든 인간적인 고뇌가 숨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이 극한의 딜레마를 통해 우리는 최고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복합적이며 깊은 인간적인 고뇌를 수반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능력이나 냉철한 이성만이 아니라 때로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 윤리적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임을 말이죠. 한 국가의 운명과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 앞에서 지도자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권력과 도덕 사이에서 갈등했던 또 다른 역사의 순간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